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경매를 처음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경매라는 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처음과 끝을 한번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민갑부 경매편에 나왔던 설마 안정일입니다. 제가 경매를 한 20년 정도 하고 강의도 한 15년 이상 했는데 보니까 경매라는 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경매가 언제 나오냐면요, 기본적으로 빚을 안 갚아서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케이스, 내가 은행에 빚을 졌어. 자, 우리가 이자를 한 두세 번 연체를 해요. 자, 그럼 은행에서는요, 내 돈 내놔라, 돈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이 사람 집을 팔아서 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경매라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제 은행이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신청 들어온 거 가지고 빚진 사람한테 안내문이 날아갑니다. 너 빚을 갚으세요. 아니면 경매 넘어갑니다. 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집에 등기를 띄워보잖아요. 그러면 등기에 딱 써 있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요. 자,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 경매 물건에서 빚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채권자들. 빚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내가 이 집에 받을 빚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배당 요구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언제까지 날짜를 지정해줘요. 이 날짜까지 배당 요구를 하세요라고 이제 공고를 해요. 그러면 채권자들, 은행, 임차인 이런 분들이 법원에다가 이제 받을 빚이 얼마라고 알립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파악해야 되는데, 현황조사서나 물건명세서 같은 데 다 기록이 돼 있고, 그게 결국은 경매 사이트를 보면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인 거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권리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의 주제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건 제가 영상에 이미 다 올려놨죠. 기초반 영상을요. 그런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현장 방문을 해요. 집행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현장에 나와서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빚진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지, 이거를 이제 현장 조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현장 조사한 내용을 현황조사서라 그래가지고 법원에 이제 공지를 하고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경매 사이트에 떠요. 자, 그래서 내가 이 경매 물건에 참여하고 싶다, 즉 이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매 사이트들, 우리 홈 336옵션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경매 사이트에 가가지고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이 집행관이 현장 조사한 거, 또 물건에 대해서 기록한 거, 그리고 현장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점유자 확인한 거가 다 기록에 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요거를 감정평가라고 불러. 법원에서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 가격을 잡아주세요 이러고요.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회사에서 감정평가사를 파견해가지고요, 이 집의 가격을 파악해. 그때 이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해가지고요, 주변에 거래된 것들을 비교해봐서 얘는 대략 얼마겠구나 라고 가격을 매겨요. 이게 이제 감정가야. 그리고 감정가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감정평가를 한 시점과 실제로 경매 나올 때까지 시차가 있어요.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했을 때와 지금 경매가 진행될 때가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꼭 시세라고 말할 수가 없어. 더 높거나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찰할 때는요, 감정평가 금액을 볼 게 아니라 현 시세를 꼭 파악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임장도 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조사가 끝나. 그럼 이제 법원에서 드디어 이제 경매를 진행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매각 공고라고 부르는데요. 1차, 2차가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법원 사이트에 공지를 해요. 언제 경매가 진행됩니다. 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그 날짜를 보고 해당하는 날짜에 가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법원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경매가 진행되는지. 자, 이렇게 이제 경매가 떠서 이제 법원에서 이 물건을 띄웁니다. 자,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데 입찰하실 분? 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보통 비싸.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를요, 유찰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춰요. 법원이 보기에 이게 비싼가 싶으면 가격을 낮춥니다. 낮출 때 서울 같으면 한 20%를 낮추고요, 서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 30%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이었다 감정가가 1억인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럼 서울은 8천, 그다음에 서울 외 지역은 7천. 금액을 낮춘 다음에 또 들어올 사람하고 다시 또 공지를 해요. 이게 이제 2차야. 2차에도 안 들어와요? 그럼 또 3차까지 갑니다. 계속 금액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기에 이 금액이 맞다 싶으면 그때 입찰을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입찰 보증금이에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1억 또는 8천, 7천 이렇게 부르는 게 최저가인데, 그 최저가에 10%를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입찰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치 계약금의 10% 똑같은 거야. 10%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입찰을 해. 근데 이제 내가 낙찰이 되면은 그대로 잔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증금 받아와서 집에 가면 돼요.
자, 낙찰이 되면 이제 그동안 이 절차가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매각 허가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2주를 줍니다. 2주 동안 법원이 이것저것 검토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 매각 허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잔금을 내도록 연락이 오죠. 혹시나 누가 이의 제기해 그러면 거기서 매각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뭐 드문 일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2주간의 매각 허가 기간을 주는데 이때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이의 제기가 없어요. 뭐 채권자든 뭐 소유주든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매각 허가가 떨어지고 나는 잔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이제 잔금 기일 도래해요. 그럼 나머지 잔금을 준비해서 내겠죠. 뭐 대출을 받든 아니면 내 돈을 내든 법원에 잔금을 냅니다. 그럼 법원에서 등기에 내 이름을 올려줘요. 즉 등기가 바뀌어,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바뀌어. 그게 바로 이제 내 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명도인데요. 이게 경매가 일반 매매랑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매매는 내가 잔금을 내면 그때도 내 집이잖아. 내가 들어가 살잖아요. 근데 경매는 잔금을 낸 것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과의 시차가 있어요. 아직 여기에 누군가 살고 있어. 그 사람은 내가 내보내야 돼요. 그걸 명도라고 불러요. 경매에서 가장 큰 장벽이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때 이제 명도라는 게 거기 사시는 분이 당장 나갈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요. 뭐 이삽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강제집행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여기서 얘기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차분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내고 실제로 명도가 다 끝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통상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쯤 걸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진행을 하세요. 경매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내가 잔금을 냈고 나는 명도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 법원은 뭘 하느냐? 내가 낸 잔금을 가지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줍니다. 이걸 배당이라고 불러. 잔금을 내고 대략 한 달 후쯤 되면은요 배당기일이 잡힙니다. 그러면 뭐 임차인이나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법원에 가서 자기 돈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절차를 쭉 훑어봤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경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중에 내가 배워야 될 건 크게 3가지예요. 뭐 경매 집어넣고 뭐 이런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가 배울 거는요 첫째 권리 분석, 둘째가 시세 파악, 셋째가 명도예요. 자, 그래서 이 중에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요, 첫째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이 집이 내가 권리상 문제가 있냐 없냐, 내가 낙찰받아도 특별한 하자가 없겠느냐, 요거를 파악하는 게 권리 분석이고요. 두 번째 시세 파악이라는 건 당연하잖아. 얼마에 살 거야 이거를. 내가 시세보다 비싸게 사면 안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사야 되니까 반드시 시세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명도라는 거는 역시 낙찰받은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내보내야 되잖아. 그거를 어떻게 큰 분란 없이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내보내느냐, 요게 이제 명도 과정입니다. 이 3가지를요 다 내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혼자 하기 되게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 예를 들면 336 카페처럼 우리 같은 여기서 와서 배우시는 거죠. 배우고 하세요. 이거 섣불리 덤비지 마시고요. 경매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안 되는 거니까 배우고 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